유튜브에 땀나라라고 검색하시고요. 동작을 조금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음악에 맞춰서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분들께 여쭤보세요. 저 릴스 영상이 스웨그 나라라고 하는 윤나라 수석님 계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지방에 또 해드릴게요. 릴스를 들어가셔서 그 리믹스 하기 또는 이 음악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똑같은 구간의 음악으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39기 셀러브리티 정선아 회원님을 모시고 빼독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아 회원님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9기 셀러브리티 정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은 한지민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어, 송혜교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오늘 한지민과 네. 송혜교의 인터뷰 여러분 욕하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선아 회원님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얼굴은 반짝반짝하고 생기 넘치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빼독 전의 모습이고요. 우리 회원님이 어떻게 빼독을 하게 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어깨와 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빼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에 독소를 빼야지만 건강도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의원 약도 많이 먹었었는데 좋아지지 않았었거든요. 치료도 받으러 다녔었고요. 근데 빼독을 하면서 좀 다이어트도 해보고 몸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고 빼독을 하게 됐습니다. 빼독을 하면서 8주 차에 눈바디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 좋았고 또 하면 할수록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에 확신이 생겨서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운동도 함께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정말 행운을 행운이게 셀러브리티도 선발이 되어서 바디 프로필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가 90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90일이 지나고 또 6% 감량에 성공도 했고 갈수록 더 눈바디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식단이 제 몸에 그렇게 딱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빼독 식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것이 제 것이긴지 확실히 인식을 하면서 먹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자제할 수 있고 하면서 정말 우리 3.3 슬로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처음에 어깨가 너무 무거운 얼굴이세요. 사진을 보니까. 요즘엔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는데 건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음. 얼마나 중요한지 빼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피부도 더 음.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서 "요요 안 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으세요? 지금 더 날씬해지신 것 같거든요. 네. 저하고 또 41기 같이 빼독을 했던 친구가 여전히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빼독을 했을 때처럼 그렇게 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몸의 쉐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우리 선아 회원님을 보고 41 기의 회원님이 들어오시고 또 그 회원님을 보고 또 다른 회원님이 42 기에 들어와서 헬스에 참여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자, 네네. 제가 전달받기로 다음 달에 출시하는 TRM를 지금 드시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며칠 차 드셨나요? 네, 일주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7일 차시군요. 네. 7일 정도 안에 뭔가 이렇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TRM를 같이 선체험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도 되게 많이 가고 또 눈바디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 뭐 많이 듣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짐을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단은 빼독 식단과 똑같이 하고 있었고, 운동도 그렇게 많이는 못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인바디를 찍어 보았는데, 어,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 이미 빼독으로 몸이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뭐가 달라졌어요는 잘 못 느꼈지만 체성분의 변화가 놀랍네요. 여기 보시면 체중, 그다음에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0.4kg이 줄었어요, 수치상으로. 근데 그 안에는 근육량이 800g이나 늘었고요. 체지방만 1.4kg이 감량이 되었고, 그래서 퍼센테이지, 체지방률이 6일 만에 2.6%가 감량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진짜 음. 없었어요. 빼독을 하면서도 많은 사례들이 나왔고 또 과일 식단, 157호 식단으로 바뀌면서 체지방률이 또 2배로 빠르게 빨라졌지만 TRM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변화를 체감하진 못하셨지만 인바디를 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TR90을 제가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고 몸이 가벼워졌고 그 어떤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체지방 감량을 경험하면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 TRM이라는 상품을 일주일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너무 간편하고 맛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선아연님 앞으로 3주 뒤에 4주를 완성하셨을 때의 모습도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과 이런 애프터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셀러브리티로 더 많은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TRM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쉽고 빠르고 재밌고 맛있고 확실하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쉽고 빠르고 재밌고 맛있고 확실하다. 이 5가지 키워드면 TRM를 표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대하셔도 너무 좋고요. TR90로 집에 어떤 큰 골격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면 TRM로 살림살이 전부를 새 걸로 바꾸시는 경험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14일 1시간 만에 좀 완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고 함께 할 사람들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으시면 6월 전에는 못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메인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다이어트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고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고 운동이 건강의 100%를 차지하지 않지만 반드시 평생 가져가야 되는 습관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운동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우리 윤나라 수석님이 메인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PPT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강의라서 여러분들 많이 기죠? 빨리 고개를 끄덕이세요. 계속 강제적이에요. 그죠? 해병대 나온 사람 저러더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자꾸 맞다고 하면 또 맞아지는 게 또 인생 아닙니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오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운동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겁지 않다. 그리고 또 알고 운동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운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운동하면 대명사로 꼽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김종국이라고 하는 아주 운동에 미친 사람이죠. 이분이 나와서
찍은 영상 중에 하나가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 내가 늘 얘기하지 마. 운동은 정답이 없어.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있어. 와, 명언 또. 아, 명언이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운동이 되면 다 괜찮아. 하지만 다치게 하는 운동. 그러니까 진짜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잡아줄게. 대박이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든 아니면 바깥에서 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체 활동이든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운동 동작을 가지고도요, 전문가들인데, 나름 다 전문가들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이라는 것도 자연과학계가 그렇잖아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입증해 놓고 그 가설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게 사실 예전에는 고구마가 답이었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구마 먹지 마세요. 다른 거 드세요. 막 이런 시대가 오고, 그죠? 마찬가지로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괄적으로 운동을 다룰 거고요. 실제로 체육학을 배우다 보면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모든 움직임은 다 운동이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우리 신체 활동, 우리가 헬스장 가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필라테스 가서 리포머를 열심히 활동하는 것, 그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 그런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좀 많이 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운동의 한 종류겠죠. 그러면 운동을 왜 해야 될까?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서울삼성병원에서는요, 운동의 목적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보통에 보면 우리가 이 안에 모여있는 회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체중 조절. 이 체중 조절이 이 미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미적인, 그러니까 겉보기에 좋은 몸매를 가진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어떤 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요소나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요,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대신에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돼. 막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미간이 찡그려지시면서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해소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체육교사였잖아요. 전에 체육교사였던 때 저희가 교육학을 배울 때 체육이라는 과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분이 어디 있냐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 공격적인 성향을 풀 수 있는 과목이 체육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저희 과목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이제 당위성을 공부하게 되는데 어찌 됐던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근력 강화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유연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혼자 하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정감이 있으면 유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이며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단체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 강화까지도 유익을 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 삼성병원에선 이야기를 했는데 대중들의 시각은 어떨까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 왜 운동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번 보세요. 체중 조절이랑 다이어트가 1순위예요. 맞죠? 이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근육량 증대를 위해서. 이거는 맞물려 있습니다. 1, 2번이요. 사실 맞물려져 있어요. 근육량 증대가 되면 체중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근육의 중요성 한 번 더 훑고 갈게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량을 관장하는 게 기초대사인데요. 이 기초대사,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초대사라고 하는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대사율이 높은 사람은요. 같은 행위를 해도 살을 안 찔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같은 걸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지방을 감소하고 근육은 더 붙을 수 있는 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이렇게 그런 이점을 주는데, 이 기초대사라는 게 거의 대부분 근육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기초대사가 높으면 좋은데 이건 근육에서 기초대사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높은 사람 이꼴 그 기초대사가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근육이 많아야겠구나. 근육이 적정량이 있어야겠구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자, 다이어트로 볼게요. 방금 1위가 나왔던 게 체지방, 뭐 체중 감소, 체중 조절 뭐 이런 것들이었죠. 음식을 섭취했을 때요,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습성은 있습니다. 석기시대 때부터 짐승을 잡으면요, 다음 짐승을 잡기 전까지 먹어놔야 돼요. 그때는 저장 공간도 없어서 여름이면 다 썩어요. 그냥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는 즉시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무언가를 저장하려고 한대요. 특히 지방의 형태로. 왜?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장만 되면 뚱뚱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소비는 방금 말씀드린 기초대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에 또 더해서 활동 에너지 이런 것들, 열 에너지를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이 있으면 대사량이 높으니까 이런 저장된 에너지를 많이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노란색 화살표 따라오세요. 그리고 열량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가죠. 체지방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가 돼요. 그러면 자꾸 무작정 굶는 형태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빼는 건 반드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이 사이클이 알려주고 있죠. 왜? 근육까지 잃게 되니까. 근육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우리가 심미적으로 보는 그러한 우락부락한 날씬한 몸매, 그런 몸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몸매는요, 이 수의근이라고 하는 골격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좋다. 그런데요, 우리 몸엔요, 근육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또 간, 내장, 내장류 어떠한 것들이든 다 같이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내장에도, 심장에도, 각종 장기에도. 이러한 근육들 있죠? 이러한 근육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근육에 집착하실 때 외관적으로 보이는 근육도 있지만 속근육들도 있다. 속근육과 겉근육을 같이 발달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되게 다정다감하지 않나요? 네. 예. 지금 여러분의 이 강의를 위해서 텐션을 좀 올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다행히 1인실이라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텐션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막 소리치고 싶네 막.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의 5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감소증이요,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질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보건부에서 완전히 질병으로 분류를 했어요. 당뇨병처럼. 그도 그럴 것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이게 근감소가 질병으로 분류되는 이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근육은 당의 3분의 1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근육에서 대부분의 당이 저장되고 또 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그만큼 흡수되지 못한 당이 몸 안에 쌓이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의 위험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량을 키워놓는다는 것은 당을 이렇게 소비시켜주고 당을 보관해주는 보관 창고, 우리로 말하면 은행에 크게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한다는 게 당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도 얼마 안 되고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식사량이 점점 제가 어른 숟갈로 한 3숟갈, 5숟갈밖에 네. 안 먹어요. 네. 근데 왜 자꾸 찌른지. 무조건 적게 드신다고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더 드셔서 근력을 키워야만 나중에 더 진정한 의미의 체중 감소가 오는 거고, 대부분의 본인은 운동을 하신다지만 네. 운동의 강도나 운동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본인께서 대부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되고, 그러한 시간도 좀 적절히 투자를 하셔야만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저희가 네네네네. 본인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왜 안 빠질까요? 그러면 따라가 보면요, 안 빠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갔는데요, 2시간을 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보면요, 1시간 반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다고요. 운동에 집중을 못하고. 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밥도 3-4숟갈 먹는데요, 보면 숟가락이 거의 주걱만 하죠. 그럴 거예요. 예.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진단받는 시간이 되어보고, 그리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요, 목적에 의해서 바뀝니다. 목적이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체지방을 감소하고 근육량을 올리고 싶다. 그럼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좀 기록을 늘려보고 싶어. 심폐 기록을 늘려보고 싶어. 근육이 다 빠져도 좋아. 이봉주처럼 날씬해져도 좋으니 좀 달리기를 오래 하고 싶어.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마라톤 동호회 사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목적에 의한 운동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심폐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전부 다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입니다. 근력. 우리가 알아요. 무거운 무게를 들다 보면요, 근육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 들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2시간 이상 잘 못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크로스핏, 이러한 운동들로 우리는 지금 강화를 시켜주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맨몸으로 하는 맨몸 운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향상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운동 목적을 설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가볼게요. 트레이닝을 하는데 내 몸을 트레이닝할 때 원리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1번부터 과부하의 원리, 이게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자극, 그리고 부하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3번째, 운동만큼 반복이 중요한 건 없겠죠.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퍼스널을 따지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그리고 내 체형에 맞게, 내 운동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3번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트레이닝을 하실 때는요, 반복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운동은 성공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지구력이나 지구력 강화 운동에는 달리기 같은 것들이 좋은데요, 우리가 근육이 심장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선수분들이나 아니면 동호회 사람들을 보면요, 일반인 심장보다 더 사이즈가 큽니다. 심장 크기가. 그걸 스포츠 심장이라고 해요. 스포츠 심장. 그래서 이들이 용적이 커지니까 자동차 cc랑 똑같은 거예요. 2000cc랑 3000cc랑 다르듯이 이들의 심장은 한 번 뿜을 때 피를 많이 뿜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맥박이 서맥으로 뜁니다. 분당 맥박수가 적어요. 한 번 뛰어도 온몸으로 피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러한 심장 운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실 제가 이 운동을 전달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근육 운동 말미에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유산소 좀 타줘야겠다. 오늘 지방 좀 태우기 위해서 유산소 좀 타줘야겠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게 인식 자체가 달라요. 유산소는요, 저한테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심장 운동은 따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그래서 뉴비트 탈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이 너무 튼튼해진다 라고 느끼면서 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카디오 운동이라고 해요. 심장 강화 운동을 카디오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카디오 운동을 꼭 근력 운동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심장에도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목에 추하나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북목일수록 하중되는 무게 부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42 lbs 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 파운드는 정확히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요 무게는요, 킬로그램으로 한 20kg이에요. 거북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목 어깨에 받는 부하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20kg면 쌀한가마니죠. 쌀한가마니를 목에 올려놓는 부하를 받는데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척추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깨가 말려 있기 때문에 어깨가 갈리고 회전근개 손상이 오고 여러한 후유증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기능적 스트레칭으로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뭐 참조하셔도 되고 갖가지 스트레칭 동작으로 몸에 정렬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프리첼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 교정에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먼저 풀고 준비 운동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력을 알기 위해서는 근육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전문가스럽게 알 필요는 없지만 종류 정도는 잠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은요, 동적 운동과 정적 운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사람으로 치면 MBTI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적 운동. 동적 운동은 MBTI의 E 성향입니다. E형 같은 운동들이에요. 네. 정적 운동은 I형 같은 운동들입니다. 이해가 빡 되시나요? 그래서 동적인 운동에는 이 등척성 운동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 수정을 못했네요. 이 운동만 동적 운동, 정적 운동만 위아래 칸만 바꿀게요. 정적 운동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은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쵸? 등척성 운동은 방금 얘기했던 I형 운동, 이렇게 기다리는 운동들이에요. 플랭크 동작이 있겠죠. 이 플랭크 동작은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가만히 그 자세를 지속하는 운동은요, 혈압이 계속 높아질 수가 있어요. 숨 참는 것처럼. 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하는 운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들은 다 동적인 운동의 등장성 운동이죠. 근육에 장력이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동들. 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등장성 운동들인 거예요. 요 부분들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등속성 운동은 이러한 특별한 기구, 몇 억이 넘는 이런 기구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가동 범위를 가지고 운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등장성 운동을 한다. 근육의 장력이 이동되는. 그러면 이런 등장성 운동을 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3대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운동의 3대 운동. 3대 운동.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의 3대 미녀, 어느 지역구의 3대 미남, 막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처럼 대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3대 운동을 기왕 운동할 거면 그 3대 운동을 기본으로 두고 하셔야 돼요. 마치 메이크업의 기초 베이스처럼. 자, 그러면 그 3대 운동은 어떤 거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다관절 운동이냐 단관절 운동이냐로 요 구분을 질 수 있는데요. 관절이 여러 개 쓰이느냐 아니면 관절이 한 군데 쓰이느냐, 단관절 운동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3대 운동들은 관절이 여러 개 쓰이는 운동들입니다. 그만큼 관절을 많이 쓴다는 건 근육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3대 운동 오픈합니다. 첫 번째, 스쿼트. 아주 그냥 시그니처죠. 운동하면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요렇게입니다. 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왜 3대 운동이냐. 보세요. 뼈는 뼈 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뼈다구, 우리 뭐 해부학실에 있는 뼈다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걔가 못 움직이는 뭐 몇 월 며칠 12시가 되면 움직이는 곳도 있죠. 예. 이렇게 호러 영화 보면 몇 월 며칠 12시에 막 뼈가 지 혼자 돌아다녀. 그럴 수 있어요, 영화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뼈는 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럼 뼈가 움직임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근육은요. 뼈에 가서 붙을 땐 인대, 건으로 붙어요. 건, 아킬레스 건, 뭐 이런 것들 있죠. 건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그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뼈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신호는 뇌에서 보내고요. 그러면 이 뼈들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여러 개 쓰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관절, 아까 얘기했죠. 그 관절이 여러 개 쓰인다는 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근육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스쿼트 자세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고관절이라고 하는 골반 움직이죠. 여기 주변, 위로는 허리, 기립근이랑 그 모든 포함된 상체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햄스트링, 앞뒤로 대퇴사두근, 그리고 내려와서 비복근, 가자기근, 이렇게 해서 종아리에다가 미세한 발목 굴곡 근육까지 다 쓰이는 게 이 스쿼트 동작입니다. 그러면 한 번 이 동작을 할 때 근육이 몇 개 쓰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두 운동을 해. 여기 보이세요? 이두 운동, 얘를 이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접으면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한번 구부리면 여러 개의 근육들이 보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시험 공부를 자리에 앉았는데 한 번에 집중을 한 3-4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마찬가지예요. 무릎 굽혀지죠? 발목 굽혀지죠? 고관절 굽혀지죠? 그래서 다관절 운동입니다. 관절이 많이 쓰일수록 근육도 많이 쓰인다. 벤치프레스는 조금 보시기에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팔꿈치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이도 방금 여기는 팔꿈치만 썼죠. 그런데 얘는 팔꿈치도 쓰고요. 손목도 썼죠. 방금. 손목 썼죠. 팔꿈치 썼죠. 어깨 썼죠. 그리고 대흉근, 가슴 쓰이죠. 예. 이렇게 3대 운동을 위주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운동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잠자는 건 휴식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질 높은 휴식이 근육량 생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운동해요. 선생님, 운동수석님,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해요. 저 이번에 TR 하면서 배우려고 PT 끊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TR고랑 닭가슴살까지도 챙겨 먹었는걸요? 저 지금 연기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전 챙겨 먹었는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근육량이 안 늘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TR미를 또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앞서서 잠은 제대로 잘 주무시나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휴식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못 취하시는 분들은요, 근육 생성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체지방도 잘 안 빠져요. 체지방도 잘 안 빠집니다. 이거 팁입니다. 나 다 할 거 다 하는데 새벽 3시, 4시에 자. 그러면요, 빠지시는 분 있죠? 근데 그분이 만약 6% 달성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땐 잠만 잘 잤으면 10%도 가능합니다. 예. 잠 때문에 6%밖에 못 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영양 섭취를 보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과 휴식이 왜 같이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대사산물, 운동 찌꺼기들이 나와요. 자, 엔진은 시동이 걸리는 순간 운동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에요. 엔진은 시동을 거는 순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대사산물이 나와요. 우리 몸처럼. 우리 몸도 이렇습니다. 엔진 오일 찌꺼기들이, 카본 찌꺼기들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 몸도 운동한 만큼, 호흡이 가빠진 만큼 달렸기 때문에 이 대사산물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해줘야 돼요? 엔진은 불스 원샷 뭐 이런 거라도 넣겠죠. 엔진 오일 갈아주고. 우리 몸은요? 우리 몸도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민병원님. 씻겨주고 싶죠? 혹시 엔지니어세요? 맞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먹는 거예요. 대사산물을 없애주는 게, 그래서 비타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대사산물을 없애줄 수 있는 게 비타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운동 전문가, 웬만한 운동 선수보다 더 박식하죠. 이 김종국이 얘기합니다. 운동의 마무리는 먹는 것까지다. TR 원샷. 그렇죠. 박미성님. 네, 좋습니다. TR 원샷. 그래서 운동 후에 이런 운동 전에 프리워크아웃 제품으로 관절의 기름칠도 해주고,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콜린이라고 하는 이 부원료가 신경 전달을 잘 이루어지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쪽집게 과외. 야, 이것만 외워. 라고 했을 때, 그거 외웠을 때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이 콜린이라는 건 그 신경 전달을 용이하게 해서 내가 근육 운동할 때 그 근육으로 가는 신경 전달을 늘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원료가 들어가 있고, 과라나 추출물, 천연 카페인이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게요, 운동 전에 이 TR고의 프리워크아웃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 이 단어는 외워두세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 마머컨이에요. 마머컨. 마인드 머슬 커넥션. 이게 뭐냐면,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말랐을 때, 엄청 컴플렉스였을 때, 나는 조금 근육이 있는 모습을 진짜 되고 싶어. 그 모습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 모습을 자꾸 상상하면서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그 몸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자기 개발할 때 시크릿, 보물지도, 이거랑 똑같아요. 근육도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해서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커넥션, 마인드로 그 근육에 커넥션 돼야 돼요. 집중해야 그 근육이 큽니다. 그 근육을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동을 할 때 딴짓이나 핸드폰 보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과라나 추출물이나 콜린이라고 하는 부원료가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원료들이에요. 이것도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이건 진짜 프로 선수들은 이거를 완전 전문가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오늘 하체 운동이야. 그럼 하체의 어떤 부분을 갈라지게 하고, 이 부분을 두껍게 하고, 이거를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운동해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합니다. 이 집중력의 차이. 그리고 운동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사산물, 엔진의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C, E, 이러한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포스트 워크아웃, 리커버리 해줄 수 있고 회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단백질 원료에 단백질만 드시지 마시고 C2도 들어가 있고, 또한 관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관절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글루코사민 보이시죠?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칼슘 흡수도 높으면서 골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비타민의 부원료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이 아니라 반드시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없이는 단백질도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레시피로 짜여져 있는 운동 후에 먹는 이러한 제품으로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산소하고 좀 좋네요. 달라요. 진짜.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해야 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야.
근육이 맞아. 잡아주지 못하면 너 유산소 안 말해봐. 무릎만 나가. 무릎은 나가면 안 돌아와. 무릎 뭔지 알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똑같은 지우개를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우개를 막 빨리빨리 써가지고 빨리 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우개 옆에다가 보호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덜 달게, 남들보다. 그 지우개 옆에 다는 거, 그게 근육이야. 들으셨죠? 그 옆에 다는 게 유산소 근육이고, 그 근육은 영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T-알고라는 제품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근육 운동을 할 때는 효율성이 높은, 방금 얘기했던 하체 운동, 무릎 예로 들었는데 그 운동에 좋은 것들이 뭐다? 스쿼트, 복합관절 운동을 위주로 한다. 헬스장에서 기구 머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단일 관절 운동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뭐 이런 것들 좋지만, 핵심이 되는 운동은 다관절 운동, 복합관절 운동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을 좀 세분화해서, 아까 트레이닝의 원리의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기억하시나요? 퍼스널리티하게 가야 된다. 내 몸에 맞게. 그러면 일단 내 몸을 알아야 돼요. 내 체형을 알아야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 체형에는요, 이게 조금 MBTI처럼 올해 혈액형 따지다가 MBTI로 조금 세분화된 것처럼 조금 세분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운동 분야에서 이 체형 나누는 거 이 세 가지로 아직도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설이니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세 개로 나눌 때 자, 여기 보시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체형입니다. 나는 어떤 체형일까 한번 보시면 돼요. 눈에 딱 아시겠죠? 외배엽이 좀 마른 체형이에요. 중배엽이 우리가 제일 남자든 여자든 되고 싶어하는 몸매들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건강미 있는 중배엽. 그리고 내배엽은 이렇게 좀 보기에 우람한 체형들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예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딱 와닿죠? 외배엽은요, 여기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그 개그맨이에요. 뭐 한민관 이런 뭐 날씬한 개그맨들 있잖아요. 이분은 김 무슨 개그맨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죠. 그리고 중배엽의 완전 대표 홍보 모델 권상우, 공상우, 옥상으로 따라와. 죄송합니다. 옥상으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가수 비도 중배엽의 대명사죠. 그리고 내배엽의 대명사는 요즘 마블리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체형일까 보시고, 이런 체형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외배엽은 마랐기 때문에요,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체지방이 마른 비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육안적으로 보는 체지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육을 더 붙여주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잡숴 주셔야 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예. 단백질이 흡수되는데 탄수화물이 쓰인다는 거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근육에 가서 끼는 글리코겐 형태나 글루코스의 형태로 가서 자리 잡는 형태들이 전부 대부분이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근육에도 필요한 그 원료가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외배엽들은 일단 식사량을 양질의 식사를 자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빼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양질의 식사예요. 이 외배엽 사람들이요, 체중 늘리겠다고 국수랑 밥량 늘려가지고 한번 먹을 때 2-3그릇씩 먹잖아요. 그러면 배만 나옵니다. 자주 많이 해요. 자주 많이. 한 5끼, 6끼로 나눠가지고요. 적당량을 양질의 질 높은 탄수화물로 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들어요. 자, 중배엽입니다. 중배엽은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5대5나,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5대5나 6대4의 비율로 단백질과 함께 나눠서 드셔주시면 되고, 그리고 운동은 5대5가 좋습니다. 유산소와 근력을 적당히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배엽 아주 이상적인 단계예요. 그리고 내배엽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체형이 두껍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먼저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좋지만,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이클 운동 같은 것들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조금 무게가 나가시는 분이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무릎이 손상될 확률이 아주 100%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원래 유산소량을 늘려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체중이
분산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사이클이나 수영, 뭐 이러한 체중이 실리지 않는 유산소를 먼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식사 부분은 조금 줄여주시고 단백질을 좀 늘려주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만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분들은 쭉쭉 처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법은 자세한 것들은요, 땀나라 유튜브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이 유튜브에 올릴 생각에 빨리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빨리빨리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따라하시고 이 유튜브 채널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한 채널이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내용은 마치고요, 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사회자분 나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수석님께서 네네. 오늘 저 오후에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근육량이 안 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맞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듣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운동을 뉴비트만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근육형이시기 때문에 네, 유산소 운동만 되고 근력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력 네, 운동을 해주셔라. 네네. 그리고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냐 했더니 하루에 체중만큼도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하, 체중보다 10% 20%까지 더 드셔주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코칭을 하면 회원님들도 도움이 되실까요? 아, 너무 그냥 거의 뭐 수학의 정석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운동의 정석 맞았고요. 네, 정확히 맞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고 뉴비트가 사실은 유산소 운동의 범주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나누는데요. 100% 유산소 운동도 없고요. 100% 무산소 운동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를 12개를 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12개도 못해. 뭐 한 6개밖에 못하는 무게를 올려요. 그리고 할 때 호흡을 합니다. 스쿼트 하면서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게 호흡을 한 걸까요? 그거는 호흡을 했는데 무산소 운동에 속해요. 이게 흉곽에서 그냥 이렇게 폐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발살바 호흡법에 의한 그냥 그런 호흡밖에 안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호흡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0% 유산소도 없고 100% 무산소도 없는데 어찌됐든 뉴비트는 유산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군에 속해요. 그러면서 체지방 감량이 굉장히 특화적인데 근육을 좀 붙이려면 근력 운동을 따로 해주시는 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해주신 거죠. 수석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거기에 조금 단백질량 늘리는 거 이야기해 주신 거 너무 잘해주셨고요. 완전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우리 회원님들 운동수석님께 평소에 궁금하셨던 운동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잠깐 한 5분 정도 질의응답하시고 마무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운동과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고민은요, 하고 있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얼른 올려주세요.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고민 없으면. 네. 체중, 체중이 많이 나가고 무릎이 아프시대요. 음, 음, 음.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땀나라 챌린지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건 엉덩이를 저도 그 붙이고 생각을 무릎에, 했습니다. 그게 가장. 자, 계단 타기는 근육 운동일까요? 유산소일까요? 아니, 물론 계단 타기는요, 올라가면서 하체를 쓰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서요, 딛고 올라가는 동작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스쿼트를 넘어선 런지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하체 운동에도 좋지만, 계단 타기는 계속 계단 올라갈 수 있죠. 유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 가면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 기계, 핫한 기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기계입니다. 유산소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누비트가 좋은가요? 물론 허리 디스크에 나쁘지 않죠. 너무 좋죠. 왜냐면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요, 무게 하중이 이렇게 서서 하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은
부하 때문에 디스크 압착이 생겨서 더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비트는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허리에 무리는 안 갑니다. 좋고요. 무릎 세술을 했는데 어떻게 운동해야 하나요? 네네네. 무릎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발 어떠한 시술도 끝은 운동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고 제 좌우명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이 어느 수술 후에 일정 단계가 되잖아요. 이제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재활실로 보내드릴게요. 운동 배우세요. 운동은 끝입니다. 운동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 관련된 재활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박명숙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무릎 수술의 정도가 어떤 수술인지도 제가 모르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도 몰라서 어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퍼스널리티예요. 본인에 맞게끔 운동 처방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재활 운동, 사실은 유튜브에도 무릎 재활 운동 치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땀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상태가 다르니까 무릎 재활 운동을 조금 검색하셔서 해주시면 좀 참고하셔서 운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3월 11일 서울대공원에서 모일 때 네. 헬시 런데이를 가질 때 오시면 운동수석님과 또 1대1로 잠깐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명순회원님 서울대공원에서 뵐게요. 네, 맞아요. 네, 운동 처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쪽 근육은 어떻게 키워요? 라고 하시는데 기립근을 아. 말씀하시는 걸까요? 려운 회원님 기립근 맞나요? 허리 기립근? 기립근도 있고 요 방형근도 있고 허리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리 근육은요, 일단은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 다리만 넣고 상체만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헬스장에 안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타바타 운동에도 들어가 있는 슈퍼맨 로우 동작이 있습니다. 슈퍼맨 로우라고 해서 배꼽만 닫고 쭉 위로 올려주는데, 이게 상체를 올려주는 건 등 운동 쪽으로 많이 가지만 하체를 들어줌으로써 허리 쪽 기립근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요, 그 슈퍼맨 자세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슈퍼맨. 허벅지가 너무 굵으신 분은 허벅지를 빼고 싶으시대요. 저도 어떤 같은 코칭을 고민인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일단은 타고난 체형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엄청 정말 서글프고 또 조금 좀 야속한 게요. 이게 굵어지는 곳들이요, 내가 조금 신경을 들 쓰고 내가 좀 감추고 싶은 곳에 가서 지방은 낍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 굵은 게 천은하님, 이게 근육일까 또는 지방일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쫙 보세요. 그러면 셀룰라이트처럼 막 운다. 그러면 일단 지방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감량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허벅지에 있는 셀룰라이트 빼는데 누비트 굉장히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근육이 좀 두껍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근육이 붙는 건 체형상으로 좀 남들보다 좀 발달된 부분이 하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체를 운동시켜 줌으로써 좀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벅지가 굵어요. 근데 근육으로 굵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근육의 표본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타고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를 몸은 밸런스예요. 비욘세가 허벅지가 말벅지예요. 엄청 두꺼운데 왜 이쁜 몸매로 추앙받는 줄 아세요? 밸런스가 좋아요. 상하체 비율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천은하님은 상하체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 근육이면. 근데 내가 이렇게 잡아보고 막 지방이 잡혀. 그리고 틀어봤는데 셀룰라이트가 막 울어 제껴져. 그러면 그거는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늘리셔가지고 전체적인 허벅지의 사이즈를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시간 내에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달리기 그날 서울대공원 오시는 게 답일 것 같은데요. 네, 3월 11일에 오셔서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 윤나라 네. 수석님 집에 보내지 않기로 해요. 네. 자, 여기 약간 중복된 질문만 마무리해보면 네. 이건 근력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라는 질문들이 몇 개가 중복이 되는데 네. 내가 20분, 30분, 40분 쭉 지속할 수 있으면 유산소 운동으로 보시면 되고 호흡이 딸려서 짧은 시간 안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수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계단 시간 오르기는 계속 할 수 있기 기준이에요.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죠? 네, 네, 무게를 네. 쳐서 운동한다라고 하면 무산소로 보면 되고 네. 아까 보여주셨던 체형 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 따라서 운동 음. 타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형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예,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형을 모르니까 여기 채팅창에서 이렇게 운동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은 조금 대답이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을 아쉽지만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너무 아쉽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우리 반 미팅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 각 반의 담당 선생님들도 다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서 답을 얻지 못하신 질문은 반 미팅에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